안녕하세요. 주식 스트레스입니다. 강의 전에 우선 저를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던 분들은 주식 스텔스의 뿌리가 주식 단테님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동안 제가 영상 업로드를 잠시 쉬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면 주식을 접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제가 가장 오래 해왔고 그리고 잘하고 좋아하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식 단테님께 배운 내용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저의 경험을 추가로 더해서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사진 또는 그림이나 이런 비유를 해서 주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구독하기, 알림 꼭 설정해 주시고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기법이죠. 단테님의 농사매매 기법인데 높은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률의 수익 모델인 그 농사매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제가 제작하게 된 거는 그러니까 주식의 농사매매라는 게 화분에 씨앗을 심고 실제 농사를 짓는 것과 공통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집에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화분을 심다가 이거를 교육 자료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면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만들게 됐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그 농사 매매를 위해서 이렇게 10개의 화분을 준비를 합니다. 10개 이렇게 화분을 준비를 하는데 주식의 비율을 하면은 10개의 화분은 10개 매수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0개 이상으로 20개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우선 초보자분들은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10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능 종목의 기준은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과 상승 가능한 테마 등에 하시는 게 좋고 최근에 급등이 나왔거나 눌림목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초보자분들일수록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종목보다는 농사매매에서는 이제 갈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눌림목 같은 경우는 더 갈 수 있는 자리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모두 같은 테마의 종목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제약, 반도체, 농업, 보안주, 로봇주, 창투사 이런 식으로 많은 테마들이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화분에는 제약을 넣고 그리고 두 번째에는 반도체 그리고 세 번째에는 농업 관련주 그리고 여기는 보안주 그리고 여기는 창투사 창업투자 요즘 많이 핫하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셔야지 모든 화분에다가 막 다 제약을 넣어버리시면은 이거는 한쪽에 몰리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제약이 그 테마가 상승을 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큰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반대로 하락하였을 때는 전부 다 무너지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의 화분에는 이런 식으로 분산을 각각 테마들을 종목들을 서로 다른 테마들로 분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종목 선정의 기준에선 다양한 기술적 방법들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가장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는 장기 이동평균선 224일선 기준으로 해서 저점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마지막에 그거는 체크하는 거는 그 HTS 통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지금 여기에다가 똑같이 씨앗을 이렇게 하나씩 심습니다. 씨앗을 하나씩. 근데 화분 하나에다가 이렇게 3개의 씨앗을 넣으면 안 돼요. 이거는 좀 집중 투자가 되는 거고 몰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화분 하나를 만약에 농사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3개를 모두 버려야 됩니다. 씨앗 3개를.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씨앗을 한 개씩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화분 3개 넣었던 화분이 정말 잘 자라주었다면은 큰 수익을 내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은 그냥 좋지 않은 몰빵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리스크가 커지니까 우선 초보자분들은 그렇게 절대 하지 마시고 지금 알려드린 대로 10개의 화분에 각각 한 개씩의 씨앗을 심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몰빵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씩 골고루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씨앗은 저희가 쪼개서 심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주식의 예를 농사로 화분에 씨앗을 심는다라는 것을 예를 들었기 때문에 한 번에 하나를 심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걸 지금 100만원 자금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조금 나눠서 하는 게 좋겠죠. 나누는 방법은 이거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아까 매수를 하는 거는 이제 분산 투자를 한 거였잖아요. 분산 투자고, 그 다음에 분산과 분할. 처음 매수 1차 매수는 20만원, 2차 매수 30만원, 3차 매수 50만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셔야지 수익은 커지고 손실은 적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분할 매수를 잘못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50만원, 30만원, 20만원, 내가 지금 한 종목에 투자할 자금이 100만원인데 이렇게 거꾸로 하시게 되면은 이거는 나중에 손실은 커지고 수익은 적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분할 매수는 이런 식으로 삼각형의, 이게 역삼각형이 아닌 삼각형의 형태로 매수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 매수를 이렇게 들어가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 매수하시는 분들 보면은 한 번에 전체를 시장가로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비중에서 보유 비중에 처음에 50%를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하락을 하게 되면 추가로 매수를 해요. 100만 원을 예를 들었을 때 거기에 50%면은 50만 원이 돼 버리죠. 그럼 나머지 종목들을 나머지 추가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런 예가 됩니다. 분할 매수 잘못된 예, 이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쪽에 있는 분할 매수 예시대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차 매수 오늘 20만 원을 매수를 했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날 좀 흐름을 지켜보고 2차 매수를 추가로, 나는 여기서 마이너스 5%가 빠지거나 마이너스 10%가 빠지면 추가로 더 들어가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 매수를 1차 매수를 딱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이 종목이 상승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는 추가로 매수를 하지 않고 그 종목은 20만 원 매수한 걸로 수익을 즐기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나는 100만 원 목표를 채우기로 했으니까 불타기라고 하죠. 올라갈 때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계속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 형태 같은 경우는 아래가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평단이 점점 높아집니다. 불타기가 되면은. 그럼 그대로 상승을 한다면은 더 큰 수익을 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빠져버리면은 갑작스럽게 처음에 있던 수익도 챙기지 못하고 마이너스로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 매수를 해서 수익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챙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게 손절 라인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점에 매수를 했다. 저점에 매수를 한 경우에 저점보다 조금 높은 경우가 되겠죠. 저점보다 조금 높은 경우에 매수를 했는데 거기에서 저점보다 조금 높은 데서 매수를 시작을 했다. 그러면 이제 손절 라인은 바로 그 앞쪽에 저점을 손절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 아래로 빠지게 되면 주가는 더 하락한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 라인, 그런 나는 여기가 내려오면은
이 종목은 자르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그런 기준을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손절 라인 관련해서는 이따가 차트를 볼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한 개씩의 씨앗을 심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씨앗을 심고 이제 좀 며칠을 이제 기다려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씨앗을 이제 심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씨앗을 심으면은 그 씨앗 그 모종이 있잖아요. 파는 거. 그거를 보시면은 뒤에 설명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씨앗을. 설명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파종 시기, 파종 방법, 그리고 발화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발화율이라는 건 씨앗을 심었을 때 싹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씨앗을 심고 바로 그날 싹이 올라오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 씨앗 뒷면의 모습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실제 그 씨앗 파는 거를 요즘 뭐 종묘상에도 있고 가까운 뭐 생활용품점 뭐 가장 흔한 게 이제 뭐 다이소 이런 거겠죠. 그런데 보시면은 이렇게 있는데 회사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비슷합니다. 잠깐 내용을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파종기는 점으로 표시되어 있고 수확기는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씨앗을 아무 때나 마구 이렇게 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심어서 예를 들어서 이 씨앗을 심고서 언제 수확을 할 수 있느냐. 보통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 상추인데 이거는 한 3, 4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도 아무 때나 막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걸 단테님 뭐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심을 수 있는 시기라는 거는 뭐 아무 때나 심는 게 아니라 단테님 많이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224일선 장기 이동 평균선 그걸 기준으로 차트로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224일선 기준으로 농사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그 단테님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뭐 다음 날 상승으로 오른 경우도 많이 있는데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여기서 분할로 매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한번 직접 한 번씩 그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 발화율이라고 있는데 발화율 75% 이상. 근데 농사 매매를 하시게 돼도 실제 뭐 이 정도의 비율이 나옵니다. 10종목 하면은 뭐 6종목, 8종목 뭐 그 정도로 많게는 뭐 8, 9종목까지도 상승으로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으니까 그 원칙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몰빵하지 않고 분산하지 않고 분산 매수하고 분할 매수하고 그리고 기준은 224일선 기준으로 근처에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병충해 없음이라고 있는데 주식으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이 병충해 없음은 그 악재의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름과 겨울의 계절주일 때 날씨가 뭐 여름에 굉장히 덥다라고 했으면은 뭐 에어컨, 뭐 선풍기 이런 것들이 많이 판매가 될 텐데 생각과 달리 덥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그런 거는 이제 악재로 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계절주에서는 계절주의 병충해, 악재는 그 반대되는 예상과는 다른 날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렇게 빨간 글씨로 보시면은 종자는 파종 시기, 기후 토질 나타날 수 있으므로 유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글씨는 그냥 뭐 좀 흐릿하게 보이실 텐데 이거는 그냥 의미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꼭 이게 그 정해진 결과가 아니라 다른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선 뭐 책임을 질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뭐 진짜 주식의 농사 매매하고도 비슷하죠. 10개의 종목을 그렇게 하긴 했지만 외부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 결과가 다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싹을 심었는데 싹에서 싹들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유난히 지금 보시면은 다른 화분들에 비해서 싹이 아예 없는 화분들도 있지만 이 네 번째 화분은 한눈에 봐도 싹이 굉장히 크고 빠르게 자란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거는 좀 기대해봐도 좋겠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집에다가 이걸 심잖아요. 화분에다가 동일한 날짜에 뭐 같은 흙을 사용을 하더라도 이게 씨앗에 따라 차이가 실제 있습니다. 심어 보시면은 실제 자라나는 속도라든가 크기라든가 그런 게 다릅니다. 이런 거는 그 아이들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근데 뭐 주로 실제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없겠죠. 예, 저도 뭐 농사 짓는 건 아니고 저도 아이들하고 이렇게 씨앗 심다가 이거를 이거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여서 실제 씨앗을 심더라도 이런 결과들이 나옵니다. 예, 아까 전에 이제 씨앗을 심고 또 이제 며칠이 지났더니 아까 네 번째 화분에서 정말 싹이 크게 자랐었죠. 아까 네 번째 화분이 어떤 거였죠? 예, 아까 보안주였네요. 예, 보안주 화분에서 싹이 이렇게 크게 자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화분들에서는 싹이 자라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싹이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0개 화분에서 지금 6개가 싹이 났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발화율로 하면은 60%의 발화율이 되겠죠. 그리고 또 며칠 뒤에 보니까 일본 화분이 갑자기 크게 자랐네요. 근데 아까 그 보안주였던 4번 화분이 시들어졌어요. 이렇게 잘 자라고 있던 게 시들어진다는 거는 주식의 종목에서는 상승의 힘을 다하고 꺾이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이게 다시 자라날 수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불안하다, 그대로 이대로 죽어버리는 건 아닐까 불안하다면 여기에서 모두 수확을 하시거나 아니면 욕심이 조금 난다면 절반이라도 수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면에 아까 전에 5번 화분에서는 전혀 싹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갑자기 급성장을 하더니 꽃까지 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화분을 키울 때 이런 일은 드물지만 농사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건 자주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이 종목이 대선 주자의 테마로 엮여서 급성장을 하거나 특별한 이슈 등으로 급등을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서 더 지켜보시고 뭐 잘하지 못한 화분들은 다른 화분들을 이제 수확을 할 때 같이 정리를 하시고 새로운 싹을 심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1번 화분을 정리를 하겠다. 그럼 1번 화분과 3번 화분을 같이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6번 화분과 5번 화분을 같이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이거를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한 번에 10개를 다 정리를 하셔도 괜찮겠죠. 한 번에 10개를 다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 싹을 심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0개 이상의 종목을 선정을 한다. 여기에서 팁은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224일선 위 종목일수록 좋다. 224일선이라는 거는 224일 동안 매수자들이 참여한 그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10개의 종목은 서로 다른 테마, 서로 다른 사업을 하는 종목으로 선정을 한다. 이것이 분산이죠. 세 번째, 모두
동일한 비중과 조건의 금액을 매수를 한다. 시장가 매수가 아니라 1차 매수, 1차 매수가 20만 원이었죠. 1차 매수 20만 원이라도 분할로 3번에 나눠서 최소 한 틱이라도 마이너스 1틱이라도 아래로 매수를 한다. 네 번째, 여유 있게 지켜본다. 상승 중 하락 전환 내는 종목은 일부라도 먼저 수익을 챙기고 남은 물량은 나의 매수가, 평단까지 지켜본다. 그 많은 분들이 저거 하시는 게 수익이었다가 거기서 일부라도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매도를 안 하고 지켜보시다가 모든 매수했던 금액 모두를 손절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릴 때 수익의 일부는 챙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지켜봐도 반응이 없거나 저점, 고점을 낮추며 내려가는 추세가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런 종목은 손절을 하고 목표 수익에 도달된 종목은 수익을 일부 챙기거나 모두 챙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를 챙기면서 손절하는 종목하고 같이 손절과 수익을 동시에 실현을 시키면 좋겠죠. 여섯 번째, 1번부터 5번까지의 과정을 다시 반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에서 종목을 어떤 종목을 하면 좋을지 종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그 키움증권 HTS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화면번호 조건 검색 0150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 차트에는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딱 보시면은 이게 뭐야,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될까, 어떨까, 어디서 해야 되는 걸까, 이런 기준이 전혀 잡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준을 잡아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단태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장기 이동 평균선 224일선을 한번 여기에다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거를 넣기 전에 먼저 조건식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조건식을 여기에다가 이제 이동 평균이라고 해서 이동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이동, 그럼 여기 보시면 주가 이동 평균 돌파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고 이거는 지수로 놓아주시고요. 1위평, 오늘이죠. 오늘 기준인데 종가 224이평을 골든 크로스 했다. 이렇게 수정을 하시고 누르시면 이거는 이제 오늘 돌파를 한 종목이에요. 영봉전 기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날로 하려면은 이거를 일봉전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돌파한 종목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49개 종목이 검색이 됐고요. 여기에다가 지표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가격 이동 평균이라고 적혀 있는 걸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선이 형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더블 클릭을 하시고 수치를 112일 그리고 224일 위에 수치도 더 있는데 이거는 이 방송에서는 안 다루고 단태님 방송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이거는 뭐 다른 걸로 하셔도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종가 기준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은 살짝 조금 변경이 됐죠. 그래서 오늘 224일선을 돌파했던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EDT가 있었고요. 보시면은 지금 몇 개월 동안 한번 여기서 돌파를 하고 계속 흘러내리다가 오늘 여기서 돌파를 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지금 초록이 112, 224인데 112에서 돌파를 하고 추세를 이어갈 경우에는 그 다음부터는 추세가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번 돌파를 시키고 그 다음 두 번째 돌파를 해서 앞에 전고 부분을 돌파를 시키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오늘 224일선 이렇게 보면은 차트가 뭐 고점으로 보이는데 차트를 크게 보시면은 굉장히 저점이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랩지노믹스 마찬가지로 224일선 작년 11월부터 밑으로 내려가서 올라오질 않다가
점점점 올라와서 지금 약 몇 개월이죠? 1, 2, 6개월 정도 만에 지금 여기를 돌파를 했어요. 이런 종목은 내가 진입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스웍은 오늘 가다가 좀 밀렸네요. 이런 종목도 좀 눈여겨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NS 쇼핑은 그동안에 위에 있다가 잠깐 아래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앞쪽에 이 추세를 계속 지금 고점을 낮추는 추세였기 때문에 이 고점을 넘기지 못하면은 이거는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지금 추세는 일단 전환이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부국철강도 몇 개월 만에 다시 돌파를 했네요. 이런 경우도 다시 차트를 만들면서 위로 올라갈 수가 있다. 상지카일룸도 마찬가지죠. 계속 돌파를 시도를 하려고 하다가 계속 밀렸는데 오늘 안착을 했습니다. 224일선 위로 안착을 했다. 이 종목도 한번 눈여겨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JST나 상당히 오랜 기간 장기 평선, 이게 이제 JST나 같은 경우는 그 남북 경협, 대북주 이런 쪽인데 보시면은 2019년도부터 계속 아래에 있었어요. 계속 아래에 있다가 올라오지를 못했는데 오늘 올라오고 여기 안착을 했습니다. 올라오고 오늘 안착을 했죠. 그렇다면 JST나는 좀 지켜볼 수가 있겠다. 이런 종목은 농사 매매를 해도 괜찮다. 보시면은 뭐 112일선도 돌파를 못하다가 최근에 안착을 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 매집봉도 보이고 이 종목은 앞으로 더 갈 수가 있다. 이런 종목에다가 농사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인바이오젠도 몇 개월 만에 다시 돌파를 했고요. 이지케어텍은 계속 왔다 갔다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쪽을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꼬리를 달고 밀린 상황인데 여기 이상으로는 올라가서 안착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게 해야지 이거는 상승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 고점을 넘기지 못하면 지금 앞쪽에 고점이 23,000원인데 23,000원 위로 가지를 못하면 이거는 다시 박스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스도 이 앞쪽만 좀 넘어주면 좋겠죠. 이것도 지금 추세가 살짝 변경이 된 상태고요. 우리넷은 오늘 돌파를 했다가 전고를 넘으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네요. 그리고 YBM는 또 보시면은 차트가 딱 인상적이죠. 이것도 곧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동부건설 지금 우선주를 제외를 안 시켜놨기 때문에 우선주도 검색이 되는데 동부건설 우도 굉장히 흐름이 지금 좋게 보이고 있죠. 이것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한미약품은 올라갔다가 밀렸는데 224일선을 지지를 하고 224일선에서 계속 반등을 주네요. 여기서 한번 반등을 했고 여기 두 번째에서 또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건 워낙 크고 대형주고 등락폭이 크지가 않아서 초보자분들은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낫겠죠. 그리고 차바이오텍 이것도 좀 추세가 이거는 아직 부족하죠. 보시면은 고점끼리 연결을 해보시면은 이게 보일 거예요. 조금이라도 위로 올라와 주는 게 좋습니다. 맞고 떨어진 것도 아니고 아예 거기 미치지도 못했기 때문에 아직 차바이오텍은 좀 멀었다. SK네트워크스도 이것도 뭐 차트가 딱 보이죠. 밑으로 빠지고 횡보하고 그럼 다시 여기까지 뭐 17만 5천원까지도 다시 한번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GH 신소재 이거 뭐 음압병실 관련인데 지금 코로나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224일선에서 계속 지지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위쪽에 있는 111선까지 돌파를 했다가 다시 밀리긴 했는데 이 종목도 이제 뭐 코로나 이제 확진자 여부에 따라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주가가 어떻게 변동이 될지 그런 흐름이 나오겠죠.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프트센도 보시면은 뭐 고점끼리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보시면은 위쪽으로 상승을 했죠. 이런 종목도 소프트센도 지금 224일선 위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농사를 해볼 만하다. 차트를 한번 크게 한번 봐볼게요. 앞쪽에 뭐 매물대리들이 많이 있긴 있는데 우선 지금 현재로서는 추세를 좀 돌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KG 이니시스도 지금 상황이 밑에 계속 있다가 돌파를 못 시키다가 오늘 돌파를 시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한번 그럼 어제 돌파했던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레는 이거는 그 전에 앞쪽에서 돌파를 했다가 다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은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했죠.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낫고요. 부산산업은 뭐 14만 원까지는 보이는 그런 종목이죠. 액트 액트를 만약에 어저께 발견을 했다라고 하면 농사를 지었으면은 이 종목 올라가 있는 이 종목 어제 액트를 224일선 위에서 했다면 종목은 바로 수익이 나왔겠죠. 대부분 이제 이런 식의 흐름이고요. 뭐 빠진 종목들 한번 봐볼게요. 이거는 돌파가 아니라 이건 지지로 봐야죠. 지지. 어제 지지했다고 보시면 되고 클래시스 이런 것도 좀 별로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충분한 그 밥그릇 자리가 형성이 돼주는 게 좋아요. 아까 제가 영봉전으로 봤을 때 보면은 아까 JST나 이런 것처럼 앞쪽에 매집봉들이 보이고 밥그릇 자리가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자리, 이런 자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YBM도 뭐 크지는 않지만 이쪽에서 지금 작은 밥그릇 이제 형성되는 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자리를 공략을 하셔야지 최근에 급등을 했다가 밑으로 빠졌는데 그런 종목들 아까 보셨던 전날 돌파했던 종목 있죠. 뭐 코렌 이런 거 최근 급등 나왔던 거 이런 거는 그냥 이건 지지하고 반등 나온 거 기술적인 반등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농사 짓기엔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까 앞쪽에 그 전에 224에서 돌파했던 이 구간에서는 괜찮았던 자리이긴 하지만 지금은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최근에 오늘 전일 대비해서 등락 나왔던 종목들을 한번 224일선 기준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PC도 보면은 밑으로 빠졌다가 224일선 위에서 놀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계속 이런 것들은 개미의 흐름이 아니라 세력의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하고서 급등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고하임 하이도 보시면은 224일선에서 한 번 반등 나오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앞쪽에 추세들을 완전 여기서 전환을 시켜버리니까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우선주도 뭐 별 다를 건 없어요.
우선주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여기서도 딱 보이죠. 224일선에서 반등하는 것들을. 그리고 TBC도 똑같이 224일선에서 반등을 주고 상승. 아까 전에 뭐 DPC하고 좀 비슷해 보이네요. 차트 흐름이. DPC하고 아까 차트 흐름이 좀 비슷해 보입니다. 그 우정바이오는 아직 한참 멀었죠. 아직 미치지 못했죠. 이런 거는 뭐 어느 정도 내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모아 보셔도 되는데, 보다 안정적으로 하시는 경우는 224일선 기준으로 이런 앞쪽처럼 안착하고 하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안착을 하고 지지되는 거 확인하고 하셔도 늦지가 않습니다. 큐렉소 보이시죠? 계속 224일선에서 반등이 나오는 걸. 그러니까 이거를 224일선을 최근 돌파를 한 종목, 최근 돌파를 했던 종목 중에서 추세가 바뀌는, 이런 식으로 고점과 고점들을 연결을 해서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졌죠. 여기서 반등이 하면서 추세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이런 구간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엑세스바이오는 이제 뭐 추세를 바꾸려고 하는 중인데, 이것도 뭐 아직 좀 더 지켜봐야죠. 아직 좀 추세는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건 안착되고 224일선에 안착되고 하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엑세스바이오 앞쪽에서 보시면은 보이실 겁니다. 224일선 돌파하고 빠지고 또 다시 여기서 지지 반등하고 이런 식으로 차트가 나오죠. 그러니까 224일선은 224일, 즉 1년이에요. 보통 이제 240선인데 거기서 이제 단태님께서 뭐 휴일하고 이런 걸 빼고서 224일선으로 그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휴일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실제 거래에 참여했던 날들을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거기에서 기준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기준으로 삼으시면은 초보자분들은 농사 매매 하시는데 좋으실 것 같고요. 최근에 급등 나왔던 것들은 피한다. 그리고 밥그릇 3번짜리,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급등 나오고서 밑으로 빠졌는데 이런데 뭐 눌림목자리 이런 데를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들어가실 거면은 진작에 앞쪽에서 오랫동안 눌러주고 돌파를 했을 때, 그때를 노리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타점이 돌파했던 이런 지점이 타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수익을 챙겨야 되는 구간이죠. 밑으로 계속 흐르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한번 추세를 여기서 바뀌면서 지지가 한번 나오죠. 이 추세가 바뀌는 구간, 거기를 노리면 된다. 동국 RNS도 보시면은 장기 이평선 계속 그 위로 타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1년 동안에 투자자들이 참여했던 그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년 동안에 투자자들이 참여했던 그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오늘 하루 참여했던 투자자들의 평단보다는 오랜 기간 투자에 참여했던 그 기간이 조금 더 신뢰도가 높겠죠. 그래서 기준을 224일선 기준으로 삼아서 농사 매매를 하면 좋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거를 그러면 한 일주일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서 이때 돌파했던 게 35종목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확실하죠? 상상인더, 신영와코루, 이런 건 잘 움직이지 않는 종목인데 그래도 일단 돌파를 하고 여기 지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SK증권우도
이탈을 시킨 다음에 밑으로 흘러내리다가 추세가 저점을 높이죠. 보시면은 저점을 높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점을 높이고 돌파를 하면서 또 상승을 하죠. 그리고 전파기지국도 일주일 전에 돌파를 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앞에 추세가 지금 일단 전환이 되긴 했어요. 박스권에 맞고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앞쪽의 구간을 넘어주고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구간에서 밀리면은 이거는 박스권이 형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챙기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알티캐스트, 알티캐스트도 뭐 일주일 전에만 들어갔다면 큰 수익이 나왔죠. 미스터 블루는 돌파를 했다가 바로 밀렸네요. 안착을 못한 경우죠. 그 위에 올라타야 돼요. 그 위에 올라가서 지지가 돼줘야 됩니다. 그 인베니아도 며칠 전에 이것도 이제 저점을 높이는 이제 추세고, 이거는 뭐 고점 연결했을 때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올라와 주면은 조금 더 힘이 날 것 같고요. 유니크는 이것도 한참 멀었죠. 지금 이제 1번에서 2번 자리이기 때문에 2번 자리가 굉장히 짧죠. 1번 자리에 비해서 2번 자리가 길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하락, 상승, 여기서 이제 마지막 3번 자리에서 흔들어주고 이런 그림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런 그림이 아까 DPC를 보면은 이게 보이실 거예요. 하락, 2번 자리 만들고 여기서 한 팠죠, 고를. 2번 자리에서 고를 파버리고 그 다음 여기서 계속 흔들어주고 매집을 하고 그 다음 여기를 돌파를 시키고 상승,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한번 오늘 기준으로 빠졌던 걸 한번 봐볼까요? 일주일 전에 그것도 안착을 일단 못했죠. 한송네어텍이 오늘 마이너스인데, 보시면은 고점끼리 연결을 해보면 아직 추세를 전환을 못 시킨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투비소프트도 뭐 아직 2번 자리죠. 이때 뭐 1번이니까 고를 한번 파긴 한 것 같은데, 이것도 그러니까 고를 파면은 2번 자리가 조금 짧아지기도 하는데, 일단은 투비소프트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안착을 못하고 밀렸다. 이날 돌파를 하고서 안착을 했으면 그림이 바뀔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이런 경우로 내려오면은 이거는 아래까지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래까지도 이런 식으로 빠질 수가 있고, 아까 제가 그 분할 매수 하는 방법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영봉정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오늘 돌파한 종목들이죠. 오늘 돌파한 종목들 한 중간 정도에서 YBM 넷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딱 봐도 그 손절 라인이 보이잖아요. 손절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당연히 저점은 무조건 손절 구간이고, 지금 여기가 지금 이제 1차 매수 구간 정도가 되겠죠. 종가 매수라든가 1차 매수 구간 정도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밀린다. 2차는 앞쪽에 형성됐던 박스 구간은 보시면은 지금 한 두 달 정도 매물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꼭 지지가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2차 매수 구간은 여기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차 구간은 마지막 그 지켜지는 저점, 여기를 잡으시던지 아니면은 저점보다 한 단계 위, 여기를 3차 매수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6350, 6350원은 손절로 잡으시면 되겠죠. 여기가 비중의 50%를 들어가는 구간이고, 오늘을 20% 구간이라고 했을 때 이 박스 구간이 비중의 30%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여기가 50만원, 30만원, 20만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완전 저점으로
그쪽에 그 세 번째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는 그냥 손절로 잡으시고 거기보다는 저점을 높였던 구간, 이곳을 3차 매수로 1차, 2차, 3차 매수로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썬데이 토주도 아직 지금 한참 뭐 이것도 더 해야겠죠. 더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도 피하시고 최근에 급등이 나왔잖아요. 최근에 급등이기 때문에 아까 DPC 보시면은 DPC는 급등이 나오고 빠졌던 거를 그 기준으로 보면은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9월까지 상승을 했다 그 다음부터 계속 빠졌어요. 다만 이거는 하락의 폭이 컸고 그리고 이 구간이 원래 그 횡보하는 구간이었는데 횡보 구간에서 한 번 더 고를 팠다. 여기를 이제 흔히 이제 하이힐 자리라고 하죠. 고를 한번 팠기 때문에 분명 1번 자리에 비해서 2번 자리가 짧긴 하지만 고를 한번 파줬기 때문에 고를 판 경우는 2번 자리가 짧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몰빵을 하고 이제 뭐 그런 게 문제지 분산 투자하고 분할 투자하시면은 저런 거 뭐 겁내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누리텔레콤도 지금 뭐 1번 자리 정도밖에 2번 자리 지금 막 이제 시작되는 거라서 그리고 한창제지 한창제지는 지금 올라서면은 추세가 바뀌면은 지금 아직 추세가 변경이 안 됐는데 추세가 좀 더 바뀌어주면은 이런 거는 한번 해볼 만하죠. 올라가고 안착이 되면 그때 1차 매수가 들어가지면 되고 그 다음 2차 매수는 앞에 박스권 있던 자리 이 정도 자리가 되겠죠. 박스권 있던 자리 박스권의 한 중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손절은 이 앞쪽이 저점이게 되겠고 세 번째 매수는 저점을 높였던 구간 이런 구간이 3차 매수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그럼 저점을 높이는 거를 좀 찾고 싶다. 마지막으로 저점 높이는 거 이거를 일봉으로 보면은 이걸 기준을 다 넣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점을 높였다. 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가 비교로 검색을 하셔서 주가 비교 일봉전 이거를 주봉으로 놓을게요. 일봉전 저가보다 영봉전 저가가 더 크다 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저점이 높아지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한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종목보다는 종목 수도 줄어들고 조금 더 이제 안정된 종목들 그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분봉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셔도 되고요. 이거를 한번 주봉을 한번 볼게요. 지금 주봉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기준을 주봉을 보시면은 주봉에서 이렇게 저점 높여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런 움직임이 이지케어텍도 마찬가지로 돌파를 하면서 저점 높였고 지금 네오크레마도 지금 슬슬 올려주고 있죠. 네오크레마도 보시면은 여기가 1번 자리였죠. 2번 자리는 계속 박스를 형성을 했고 그다음에 골파기를 한번 들어갔네요. 그러면은 네오크레마도 여기 1차 매수로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추세는 저점이 점점 올라가지거나 고점이 점점 높아져야 돼요. 상승하는 종목들은. 하지만 반대로 저점이 점점 낮아지는 그런 종목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세가 하락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뭐 네오크레마 같은 경우는 여기 안착이 되고 앞에 박스권에서 여기만 돌파를 해주면은 이제 큰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올라서야 돼요. 이렇게 아직 추세가 아직 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확실하게 추세가 전환이 되려면은 못해도 이 정도 8,600원 그 이상은 올라와야지 추세가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앞쪽에서 박스로 계속 매집을 하고 그 다음에 골까지 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오크레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테마까지, 네오크레마가 어떤 테마인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네오크레마가 최근에 마이크로 바이옴이라는 걸로 좀 주목을 받고 있네요. 장내 미생물, 뭐 다양한 의약품 등에 쓰일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 네오크레마 뉴스 한번 찾아보시고 지켜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영상들을 제가 제작을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서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이건 지금 차트를 보여드리라서 좀 영상이 길어졌는데, 그런 이론적인 강의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뭐 사진, 그림, 뭐 예시 이런 것들로 한번 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